자, 이번에는 문법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유형.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거는 근래는 여러분 좀 없었던 그런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전에 그리고 2000년 이전에는 바로 빈칸으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문법 제시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물론 뭐 토익 같은 데서도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말이죠. 이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줄 유형이 있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것도 밑줄 유형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 2, 3, 4번 문장을 제시하는 유형은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 2, 3, 4번 유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런 유형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는 여러분 생각할 수는 없죠. 그 유형은 뭐 반드시 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을 바로 빈칸 그리고 4번 밑줄, 5번 밑줄 이렇게 제시한 것은 바로 이것은 뭘 노린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느냐 말이죠. 글 속에서 여러분 쓰인 문법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 글 속에서 쓰인 문법을 좀 알 수 있느냐, 조금 긴 문장 속에서도 문법을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기본 문법,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문법보다도 기본적으로 글 보는데 필요한 문법을 익혀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여러분들 뭐 기본서 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래서 기본 문법, 바로 그것을 여러분 익히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을 글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 바로 그것을 바로 일단 바로 출제 기조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여기서 제시한 분은 이 문제 유형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1, 2, 3, 4번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이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글 속에서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여러분 측정하고자 함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기존에도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거죠.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한번 뭐, 여기에서 이 유형을 놓고 봤을 때, 유형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예시 문제로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보여준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출제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제시한 이런 예시 문제를 놓고 보게 된다면 별로 기존에 출제했었던 그 출제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방식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저는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동안에도 제일 많이 나왔었던 문제가 시제 문제였었죠. 바로 시제, 바로 출제 기조 전환 예상 문제를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시제였습니다. 일단은 시제를 좀 물어봤다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쓰지 않고 뭘 쓴다라고 합니까? 현재 쓴다라고 하고요. 미래 완료를 쓰지 않고 바로 뭡니까?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라는 거, 바로 요걸 묻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첫째, 저기서 어떤 문법이 필요하다? by the time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로 쓰였다? 뭐로 쓰였다? 접속사로 쓰였다. 접수하니까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간 이 절, 우리가 넓게는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이 종속절은 무슨 절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절이다? 얘는 부사절이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time이 들어가 있으니까 뭘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회에서 입장에서 by the time 이것이 종속절을 이루는데 이것이 부사절,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짝 끝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아느냐 모르냐? 바로 여러분들 앞에 한처럼 야 이게 무슨 절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문제 안 내도 관계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느냐라는 것을 바로 물어보기 위해서 이거와 연관된 바로 이 문법, 즉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에서 미래 쓰지 않고 현재 쓴다는 거 아시느냐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현재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제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제 관련 문제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특히 시제 문제를 많이 내는 그러한 출제위원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굉장히 기본을 중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 영어의 가장 기본이 시제입니다. 12개의 시제잖아요.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본 문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4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이 또 뭐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문법. 기본적으로 글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뭡니까? 아에다 밑줄 긋다. 그게 바로 뭡니까? 수의 일치가 되겠죠. 수의 일치가 되겠죠. 여러분 영어에서 수의 일치를 묻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뭡니까? 분석 능력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수의 일치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그죠?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죠?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수의 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수의 일치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출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바로 수식어를 집어넣고 보는 거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를 집어넣고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의 일치를 묻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영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줘야지만 영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바로 붙어 있다는 수의 일치를 물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다 중요한 수식어를 줌으로 해서 야,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동사인지 알아? 라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 일치는 의미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R을 쓰든 is를 쓰든 그렇다고 해서 sufficient의 의미가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I am handsome 그래 들어봅시다. I is handsome 그러면 저 새끼 미친 새끼야. M인데 어떻게 is라고 할까? 라고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생겼다는 의미를 못 알아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수의 일치는 바로 뭡니까? 의미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구조 분석할 수 있습니까?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구조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걸 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conclude 다음에 대시 접수사이고, 접수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어 나오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죠? 이게 전체가 수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knowledge가 주어라는 거.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is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수의 일치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조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밑줄 긋은 거 살펴볼까요? 여기서 become이라 원형 부정사 썼는데 괜찮으냐라는 겁니다. 바로 help라는 동사죠. help라는 동사죠. help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다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help 동사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사가 바로 취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암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 품사가 바로 뭡니까? 동사죠. 동사에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모든 형태가 다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help는 다음에 원형 부정사 받습니다. 이런 식이죠. allow는 목적 투부정사 받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요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어떤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책 가운데서 동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사가 취하는 문형과 의미란 뜻입니다. 동사가 취하는 바로 형태, 문형.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모아놓은 책인데요. 전 세계에 없는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좀, 그러니까 우리 기본 어휘들인데 바로 그 동사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동사가 취하는 바로 문형과 의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형태와 그에 따른 의미. 이것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동사가 취하는 형태. 바로 그것들을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all이라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중간에 껴들어갔다. 위와 동격이다. 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ll이라는 것의 기능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all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즉 have worked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all이 껴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기본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나올 그런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지금 대명사로서 all이라든지요, both라든지요, each라든지요. 얘네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주어와 동사 요 사이에 들어가서 바로 뭡니까? 주어와 동격 관계를 유지해주는 대명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어 다음에 all, both, each 바로 이렇게 나올 때는 요놈들은 주어와 동격이니까 없는 걸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물어본다. 근데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진짜 많이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근데 이거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다. 네 번째. 요것은 여러분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have difficulty ing가 되는 거죠. 뭐 많은데 어려움을 겪다. 이거는 뭐 기존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요것은 말이죠. 어떤 특정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정, 약간 문법의 성향이 들어가 있는 어떤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have difficulty ing가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be busy ing라는 거, 이런 거, 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써줘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영어에서는 바로 단어마다 어떤 형태, 특정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것들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동안 나왔었던 것에서 특별히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be used to ing, 뭐 하는 게 익숙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look forward to ing,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그동안 나왔었던 것,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굳이 보면 동명사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이지만은 저것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어떤 특정 표현들 수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법 유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고 있네요. 바로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get used to 나왔습니다. get used to 그랬습니다. 다음에 바로 have만 나왔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죠.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하기 위해서 이용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요거는 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be 대신에 get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럼 요거는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익숙해지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놓고 보시면 get used to 그랬잖아요. 요거는 볼 것도 없이 다음에 ing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도 만일에 많은 사람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바로 갖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아까 have difficulty ing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더불어서 살짝 해석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문법을 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와 연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평소 글을 볼 때 문법 확인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이번엔 관계대명사죠. 이번엔 관계대명사.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도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것은 뭐 별도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관계대명사 유형이다 라고만 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슬쩍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all of whom 이렇게 돼버렸죠. 참고로 우리가 저기서처럼 우리가 all, 뭐 both, 뭐 each, either, 뭐 이런 거, 아니면 many, 아니면 much,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수와 관련된 표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썼을 때는 사물의 경우는 물론 which가 될 것이고요. 사람이 whom이 되겠죠. 바로 이런 구조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 특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관계대명사와 함께 쓸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썼을 때는 100% 콤마가 있다. 이것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전차 뒤니까 둘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관계대명사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특히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현실적인 문제를 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 꼭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There are only 18 million people in Australia spread out.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spread out. 자, 저기서 spread에다 밑줄 그어버렸는데요. spread에다가 밑줄 그었는데요. 우선은 spread.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동사의 변화형. 동사의 변화형. 바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즉 다시해서 spread라는 것의 변화형은 똑같죠. spread, spread, spread. 이렇게 말입니다. spread, spread, spread. 이렇게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또 동사로 볼 수 없겠죠. 그럼 과거 분사로 볼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글 속에, 문장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돼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가 동사입니다. 그럼 얘를 또 동사로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과거 분사로 볼 수밖에 없겠죠. 분사는 무슨 역할입니까?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spread는 변형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spread는 과거 분사로서 spread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 단순하게 여러분 뭔가 암기, 포인트 이렇게만 가지고선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자꾸 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번입니다. The state of Massachusetts alone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언론은 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겁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 저건 특정의 저 언론 하나를 물어봤는데요. 저 언론이라는 것이 말이죠. 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사 뒤에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버리죠. 그리고서 이때 의미는 뭐가 돼버립니까? only의 의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 요것은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럼 언론 아니고 혼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지만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명사 뒤에 나서 only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아까 어휘에서 우리가 만났었던 것처럼 아주 쉬운 단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글 속에서 정확하게 의미 쓰인 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혼자라는 의미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로 봐야 되느냐? 언론이 onl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십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은 명사 다음에서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only는 수식하고자 하는 말 앞에 써버리죠. 근데 언론은 뒤에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조금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밑줄 하나하나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글에서 진짜 많이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분석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셨죠? 언론에 only에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라는 겁니다. spread, 변화형이 동일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서 문장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all of whom, 바로 관계대명사가 바로 저와 같이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쓸 때는 항상 all of whom, all of which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것도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앞에 콤마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것까지 아십니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익숙하다라는 거, 그 표현도 글 속에서 정확하게 의미와 더불어 찾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유형,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문법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 문법인데 그걸 글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그냥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를 갖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훈련 어떻게 하자? 글을 볼 때 평상시 하나하나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법을 생각하면서 글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법 출제, 앞으로 이렇게 낼 것이다 라는 거 제시한 예시 문제였습니다. 자, 문법 살펴보셨습니다.